자, 우리 110회 세무회계 상급 세법 1부, 2부 풀이하겠습니다. 110회입니다. 세무회계 상급. 자, 우리 세법 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같이 보겠습니다. 1번 법인세법상 소득 처분이 아닌 것 상여, 유보, 배당. 우리 급여라는 공식적인 명칭은 없습니다. 상여입니다. 상여. 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 법인세법상 소득 처분 사회 유출이 있고요. 사회 유출에 4가지가 있죠. 배당, 기속자가 주시면 배당, 임직원이면 상여, 제3자면 기타 소득, 그리고 마지막 법의 어떤 정책적인 목적이나 또는 기속자가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자, 기타 사회유출. 특별히 기속자에 대해 소득을 묻지 않는 기타 사회유출 4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보 마이너스 유보.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경우 사회유출되지 않고 법인세법상 순자산과 회사의 순자산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유보 마이너스 유보. 그 다음 기타가 있죠. 기타. 사회 유출되지 않고 법인세법상 순자산과 회사의 순자산 차이가 없을 때 그때는 소득 처분이 기타. 이렇게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2번 법인세법상 입금 항목에 해당하는 것. 1번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입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3번 국세나 지방세의 과원합금에 대한 환급금 이자는 입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4번 감자차익 입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송금에 산입된 금액이 환입된 금액은 입금 항목, 송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이 환입된 경우에는 입금 불산입 항목. 대표적인 게 당초 납부할 때 송금 불산입 항목,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이거와 연관된 농어촌 특별세, 전부 다 법인세와 연관된 부분은 송금 불산입 항목. 혹시 환입될 때라도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봅니다. 대신에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무조건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봅니다. 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중소기업의 기업업무 추진비 접대비고요. 3,600이죠. 3,600. 우리 기업 업무 추진비는 이제 기본 한도가 있고요. 중소기업이냐 중소기업이 아니냐에 따라서 기본 한도가 있고요. 그 다음 수익 금액의 일정률. 수익 금액 곱하기 일정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기업 업무 추진비의 연간 한도이 산정됩니다. 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번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자, 여러분들 우리 실제 수업 시간에 한 내용보다 훨씬 쉽죠. 훨씬 쉽습니다. 단순히 세무회계 상급 합격이 목적이라면 굉장히 문제 수준 보니까 심플합니다. 단순하고요. 근데 수업은 여러분들 이제 법인세법 분량이 가장 많은데 그렇게 많이 한 이유는 세무회계 상급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더 높은 단계로 밟기 위해서, 그리고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업은 좀 진행했고요. 실제 문제를 보니까 굉장히 심플한 문제 수준입니다. 자, 첫 번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사적 비용 무조건 송금 불산입. 개인적인 비용은 업무 무관이니까 송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두 번째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소득에 관계된 것, 법인 소득에 관계된 세금은 송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세 번째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임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2분의 1, 사업자 2분의 1, 회사가 2분의 1, 임직원 2분의 1. 송금을 인정되는 항목은 300만 원. 정답 1번입니다. 5번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이 아닌 것. 자, 우리 감가상각 대상 자산
사업에 사용해야 되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하락해야 됩니다. 1번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건설 중에 있는 자산, 아직 완성이 되었고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이니까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3번, 시간의 경감에 따라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자산, 대표적인 게 토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특허권, 무형자산도 감가상각 자산이죠. 자, 6번. 법인세 문제가 5문제밖에 없네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에게 상급할 때 굉장히 방대한 양을 수업한 이유는 실무 적용하고 더 높은 자격증으로 가기 위함이니까 그 취지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6번. 부가가치세법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간접세입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직접세고요.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동일합니다. 근데 부가가치세는 부담은 여러분들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고하지는 않죠. 사업자가 신고 납부합니다. 대표적인 간접세. 2번, 우리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받는 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3번, 국가는 과세권자이므로 납세 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의 기본 원리는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에서는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국가지방자치단체도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입니다. 예외적으로 면세 대상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영리 목적 유무에 불문하고 사업성이 있고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도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4번, 우리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 생산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생산한 나라 수출할 때는 영세율, 수입하는 소비하는 나라에 부가가치세를 적용해라. 그렇게 하면 원활한 무역거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6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사업자 등록은 원칙적으로는 사업장이 위치한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사업장이 위치한 관할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 신청해도 효력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모든 세무서에 신청 가능합니다. 2번, 자, 원래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하고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 사업을 신규로 처음으로 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 가능합니다. 3번, 정답은 3번이죠. 사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가 아닙니다. 20일 이내입니다. 4번, 사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8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우리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 부동산이 위치한 장소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2번, 건설업인데 개인이면 업무 총괄 장소. 법인이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3번, 광업은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4번,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자, 9번,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2번, 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아니죠. 영리 목적 유무에 불문합니다. 3번, 간이가세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입니다. 4번, 과세사업자는 일반과 간이로 구분합니다. 9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 사유가 아닌 것. 1번, 상호를 변경하는 때. 2번,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때. 3번, 사업장을 이전할 때.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변경이 되면 정정을 해야 됩니다. 하치장 설치 신고는 정정 사유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용료의 공고를 보는 것. 1번 권리양도, 2번 기계장치양도, 4번 전기가스의 공급. 4번의 전기가스의 공급은 우리 재화의 계속적인 공급이고요. 1번, 2번은 소유권을 넘기는 거기 때문에 재화. 정답은 3번입니다. 교육 서비스 용역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 용역의 공급이지만 대부분 교육 서비스는 면세라고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포괄적으로 내용을 묻는 겁니다. 교육 서비스인데 이런 걸 받지 않으면 뭐 과세 용역 이런 것처럼 전반적인 재화냐 용역이냐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입니다. 12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간주공급의 공급 시기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개인재의 공급,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2번 폐업시 잔존재화, 폐업 1이고요. 3번 사업상 증여, 재화를 증여하는 때. 정답은 4번입니다. 판매 목적 다사업장 반출은 반출할 때가 공급 시기입니다. 12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13번.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료의 공급은 모두 몇 개인가? 자, A. 의료보건 용역과 혈액, B의 수돗물, C의 연탄, 무연탄 전부 다 면세고요. 수집용 우표, 일반 어떤 우리가 우편물을 보내기 위한 우표는 면세지만 수집용 우표는 과세입니다. 과세. 1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4번. 갈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은 것은 대손세액공제고요. 우리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합니다. 1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15번. 세금기한서 교부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거래 상대방의 요구에도 세금기한서를 발행할 수 없는 업종은 무엇인가? 정답은 3번이죠. 우리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은 처음부터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업종 자체가 극장, 뮤지컬, 사업과 거의 관련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금기한서 발급 금지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16번. 2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발생한 거래이다. 24년 1기 확정 신고 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특수관계인의 매출액 1,000만 원. 근데 시가는 1,500이죠. 특수관계인 이외의 매출액 6,000이고요. 자, 우리 특수관계인의 매출액은 부당예산 부인이 되기 때문에 시가. 부당예산 부인. 해당되기 때문에 시가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1,500이죠. 자,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특수관계 이외 매출액 6,000. 그래서 총 과세 표준은 7,500이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17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과세납자인 서울이 24년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의 매입 내역이다. 24년 1기 예정 신고 시 공제 가능한 매입세금 모두 얼마인가? 세금 기한서 모두 적법하게 수령한 거로 보고요. 자, 기계장치, 원재료, 매입세 공제 가능한데 업무 무관자산과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는 우리 매입세 불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기계장치 원재료 2,500만 원, 합계 2,500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18번. 간이가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간이는 간이 포기 가능하고요. 3번. 일반 과세자가 신규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 신규 사업장은 간이 불가. 즉 일반 과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면 나머지 전부 다 새로 추가로 신설하는 사업장 전부 다 간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4번.
우리 간이가자는 이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신고는 해야 되는데 납부 의무 세금을 안 내야 됩니다. 공급대가 4,800 미만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 간이는 의제 매입세액공제 적용할 수 없습니다. 19번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대상이 아닌 것. 자, 우리 3급 수준에서는 조금 디테일한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은 우리가 제가 예를 들어 과세와 면세를 겸용하고 있습니다. 과세 사업도 하고요. 면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겸용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에 동시에 쓰는 어떤 재화를 매입했어요. 자, 과세 사업도 하고 있고요. 면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세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제 가능한데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정 비율만큼 예를 들어 매입세액이 한 1억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 총 공급가액 두 사업의 합계액이 뭐 한 10억인데 과세 사업의 공급가액이 4억이다. 자, 매입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이 과세가 4억, 면세 사업이 6억이면 즉 60% 정도만 과세 사업으로 가는 거로 간주해서 6천만 원만 매입세액 공제한다는 겁니다. 자, 매입세액이 1억이라고 가정하고요. 매입세액 1억이라 가정하고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동시에 쓰는 거예요. 함께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 과세 사업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데 얼마만큼 공제할 거냐? 그래서 두 사업의 매출 수입 비율대로 이렇게 해서 6천만 원 공제 받습니다. 자, 근데 한번 우리가 계산하면 영원히 고정되는 게 아니고요. 이 예를 들어 감가상각자산은 오랫동안 사용합니다. 오랫동안 사용하는데 매출 비율이 과세 기간마다 계속 바뀔 수 있겠죠. 그럴 때마다 일정 부분 재계산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오래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만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대상이 됩니다. 1번 비품, 2번 트럭, 4번 건물, 정답은 3번입니다. 광고 선전비. 이런 부분은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이 아닙니다. 자, 처음에 두 사업의 공통으로 쓰기 위해서 구입해서 당해 매입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수익 금액, 매출 비율로 안분해서 이만큼만 공제를 받는데 즉 죄송합니다. 4천만 원, 4천이죠. 4천만 원 매입세액만 과세 사업으로 간주하고요. 나머지 6천만 원은 면세 사업 관련된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6천만 원은 불공제, 4천만 원만 공제. 근데 사업의 영위함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은 오래 사용하기 때문에 과세 기간별로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의 매출 비율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 비율만큼 조정해 주자. 추가 공제, 추가 불공제 이런 부분을 조정해 주자는 게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감가상각자산만 적용합니다. 19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20번 면세 포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우리 면세 사업자도 면세 포기하고 과세 사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출 또는 뭐 학술 연구 이런 두 가지의 경우에만 면세 포기 가능합니다. 1번. 근데 면세 포기하면 신고 날부터 3년간은 다시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번. 면세 포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3번. 면세 포기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승인 이런 거 없습니다. 4번. 모든 재화 용역에 대해서 면세 포기 가능하다. 아니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세율 또는 학술 연구 이런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만 면세 포기 가능합니다. 20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세법 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모두 풀이했고요. 이제 세법 2부, 소득세법 내용 보겠습니다. 자, 1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 소득세법상 거주자. 국내 소득, 국외 소득. 전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고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법의 내국법인, 국내소득, 국외소득. 법인세법의 내국법인, 법인세법의 외국법인은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때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2번, 거주자가 비거주자 되는 시기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한 날의 다음 날이 됩니다. 3번, 우리나라 대한민국 세법의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적 유무에 관계없습니다. 제가 한국 국적이지만 가족 전부 데리고 외국에 나가 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비거주자가 됩니다. 4번,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비거주자가 된다. 아니죠. 국내에 주소를 둔 날에 거주자가 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 날에 거주자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의 과세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비실명 이자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45%. 근데 금융실명법 위반하면 90%. 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금융소득은 필요경비 인정 불가입니다. 3번, 원천 징수되지 않는 이자소득은 가령 해외 금융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4번, 우리 금융소득 합계 2천만 원 초과 따질 때는 개인별로입니다. 개인별로. 부부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 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3번,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급여의 수입 시기는 근로를 재용한 날입니다. 2번,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해의 수입 시기는 당해 잉여금 처분 결의일입니다. 3번, 근로소득 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 4번, 근로소득공제 제한이 없는 게 아니라 연간 2천만 원까지 한도가 있습니다. 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연금소득은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번, 사적 연금소득의 지급자는 연말정산 의무가 있다. 아니죠. 우리 연말정산 의무는 공적연금입니다. 공적연금. 공적연금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국민연금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을 하고요. 지급 시 간이세액비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우리 근로소득자하고 유사합니다.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1월달 지급 시 다른 소득은 없다라고 가정하고요. 연말정산합니다. 그래서 타소득이 없으면 이 연말정산으로 과세 종결됩니다. 종결되죠. 공적연금에 대한 과세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적연금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4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국민연금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은 비과세 연금 소득입니다. 4번, 공적연금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모든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5번,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퇴직소득은 우리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2번, 퇴직소득공제액 산정 시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봅니다. 1년으로 봅니다. 우리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는 차이가 있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1년 미만이면 없는 걸로 보지만 퇴직소득 공제할 때 근속연수공제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보아 적용합니다. 5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로서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4번,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은 우리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소득세법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할지, 실제 퇴직금을 받았지만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6번 소득세법상 부당예산 부인 규정 적용되는 소득은 무엇인가? 우리 이자, 퇴직, 연금은 부당예산 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뭐 사업소득, 기타 소득, 양도소득이 부당예산 부인 규정 대상이 됩니다. 6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7번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 보조비 과세 대상입니다. 7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실비 변상 정도의 일직료나 숙직료 비과세고요. 3번 교육기본법에 따른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은 장학금 비과세 대상입니다. 좀 지엽적인 내용이지만 이런 내용들 이따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번 우리 천재지변 급여 비과세입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은 얼마인가? 자, 우선 연간 기본급은 4,800이고요. 자, 그 다음 상여금 1,600입니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월 20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 다음 직책수당은 과세입니다. 따라서 6,520만 원. 정답 3번입니다. 9번 소득세법상 사업장 현황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 사업장 현황 신고는 이제 과세 사업자는 면제가 되고요. 1번 면제되는 개인 사업자,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해야 됩니다. 2번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수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3번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휴업, 폐업 한 사업자도 사업장 현황 신고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4번 사업장이 2개 이상 있다. 각 사업장별로 현황 신고해야 됩니다. 이름 자체가 사업장 현황 신고니까 그 사업장의 매출, 매입, 종업원 현황, 시설 현황 말 그대로 그 현장의 현황을 신고하는 겁니다. 9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10번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수입 시기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 시용 판매는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입니다. 10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한 날. 3번 무임 판매기에 의한 판매는 현금을 인출할 때. 4번 어음의 할인은 어음의 만기일 기준입니다. 다만 만기 전에 어음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일이 기속시기고요. 10번의 정답은 1번. 11번 나인영 세무사는 문예잡지에 일시적으로 수필을 기고하여 원고료로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소득세법상 나인영 세무사의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자, 우리 인적 용역은 60% 경비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에서 60%는 빼주죠. 40%만 과세상이고요. 400만 원이 됩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12번 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소득은 무엇인가? 우리 양도소득은 원천징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12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13번 인적 공제액은 모두 얼마인가? 자, 정광주씨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다음과 같고요. 배우자 40세고 소득이 없고 장애인입니다. 자, 우선 기본공제 그리고 추가공제. 자, 기본공제 우리 본인은 무조건 되고요. 그 다음 배우자가 있고요. 배우자가 장애니까 장애인 공제 가능합니다. 자, 정상청 아들인데 소득이 없고 기본공제 가능하고요. 따라서 3명 450만 원입니다. 자, 추가공제 200만 원.
토탈 650만 원. 정답 2번입니다. 14번. 특별세액공제상 교육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다.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 가능합니다. 2번. 취약 전 아동의 현장 체험 학습비 공제 대상에 제외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현장 체험 학습비는 우리 학생, 초등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이 돼야 되고요. 3번. 원칙상 직계 존속을 위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장애인 특수교육비 이런 부분은 직계 존속 가능합니다. 4번. 사설 학원 교육비는 우리 취약 전 아동만 가능합니다. 16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15번. 소득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우리 결손금 소급공제. 소득세법에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지만 법인세법 내용을 준용하시면 됩니다. 1번. 자, 우리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 결손금은 소급공제. 우리 임대업은 불가능하고요. 2번. 그리고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무신고환자는 소급공제 불가능합니다. 비중소기업 소급공제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만 가능합니다. 개인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죠. 개인사업자. 법인도 중소기업 가능하듯이 개인법인 모두 중소기업, 대기업 사업의 어떤 형태만 틀릴 뿐이지 중소기업, 대기업 전부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결손금 소급공제도 기업만 가능한데 개인기업도 가능하고 비중소기업은 불가, 중소기업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손금 소급공제는 이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니까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중에 사업소득만 가능합니다. 1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 불가합니다. 법인세법도 마찬가지고요. 자, 16번.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고르시오. 모두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번에 은행 예금 이자 소득만 4,500만 원 있는 경우 2천만 원 초과니까 해야 되고요. 3번. 일시적인 인적 능력, 즉 기타 소득인데 60% 경비 제하고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초과되니까 확정 신고해야 되고요. 4번. 기타 소득 1,000만 원과 일용 근로소득. 일용 근로자는 확정 신고 필요가 없지만 기타 소득 금액, 필요 경비 제한 금액이 300만 원 초과니까 확정 신고해야 됩니다. 정답은 1번이죠. 배당 소득만 1,000만 원, 2,000만 원 이하니까 분리과세 종결, 확정 신고 의무 없습니다. 16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7번.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의 세율로 옳은 것. 자, 미등기 양도자산 70%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18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200인 경우 우리 몇 프로 정하죠? 6%입니다. 6%. 따라서 72만 원입니다. 1,200에 6%. 72만 원. 정답 3번입니다. 자, 19번. 사업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소득이 우리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수도 있고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이때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되는 분리과세 아니고 따로 신고하는 분리과세입니다. 따로 신고. 그래서 2천만 원 기준입니다. 원래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서 과세 종결되는 개념인데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면 이때는 따로 분리해서 신고하는 그런 분리과세, 예외적인 분리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2천만 원입니다. 20번. 소액부 징수. 우리 1,000원이죠. 1,000원. 근데 이제 일용 근로자의 원천 징수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1,000원 미만입니다. 1,000원 미만. 그리고 중간연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20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가 세무회계 상급
부패 기출문제 여기까지 하고 모두 풀이 마치겠습니다. 뭐 한두 문제에 특별히 뭐 지역적인 문제가 있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다뤘던 중요한 내용 위주로 보시면 합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건성을 기원드리겠습니다.